형사 완전 정복 제4화. 오늘은 초등학생과 스마트폰, 그 범죄 그리고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입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생 이야기니까요. 연기를 조금 해볼까요? 저도 초등학생 아들이 있거든요. 초등학생 아들 이름을 용기라고 해볼게요. 아들이 서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우 변호사의 아들 용기예요. 하하, 용기군. 함께 오늘 우리 이제 특별한 시간 사건들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손안에 있는 작은 기기, 스마트폰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아빠, 근데 스마트폰은 그냥 게임하고 동영상 보는 거 아니에요? 체스도 하고. 뭐 그렇게 사건이 있어요? 아들, 겉보기 편리하고 재밌어 보이지? 스마트폰에는 이제 위험한 일들이 좀 많아. 진짜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범죄에 휘말릴 수 있는 거네요? 네가 범죄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선 거야. 자,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형사 완전 정복 시리즈 시작해보자. 첫 번째 그 내용과 관련돼서 교실에서 싸가지 없는 땡땡 사건 출발해볼까? 자, 교실에서 싸가지 없는 땡땡. 이 사건은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아들을 흉내내면서까지 하려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이제 대법원 판결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인 A씨가 2022년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학생이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성을 빡 치면서 짜증을 냈죠. 그러니까 담임교사 A씨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발언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재판에 넘긴 거죠. 자, 1심 법원은 A씨 발언이 훈육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봤어요.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받아본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고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긴 하나 이것만 갖고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많은 이 방송을 듣는 부모님들과 초등학생 우리 아들들 굉장히 분노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우리 그 박원철 부산 가정법원 부장판사님이 법률신문에 공개한 글의 내용을 갖고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한번 조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위탁보호위원 협조로 전국 5개 초등학교 6학년 515명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자, 초등학교 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스마트폰을 너 언제 처음 가졌어? 그랬더니 저요? 언제일까요? 1학년, 2학년 때 44.3% 정도가 취득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한 4학년 때까지는 전체 중에 한 70%가 취득을 한 거죠.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입학 전, 미입학 상태에서 가졌던 친구가 몇 명이었다? 15.9%였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될 때까지 되면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정도 되면 스마트폰을 몇 명이 전체 학생 중에 몇 명 정도가 갖고 있게 되느냐? 초등학생 중 4학년 1학기 정도가 되면 전체의 93% 정도가 스마트폰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용 시간은 얼마나 돼? 평균 2시간 정도 되는 사람이 한 65%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반납 안 하는, 그냥 밤새도록 갖고 보는 그런 친구들 숫자도 56.2%가 된다. 이런 상태가 되고 부모님이 그거를 감독하느냐? 감독을 하지 않는 그런
스마트폰 사용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수업에 집중 못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거의 5학년 정도 되면은 대부분이다. 이게 되니까 결국 수업을 정상적으로 집중할 수 없고 자극적인 쇼폼 영상 같은 것들을 과도하게 보고 막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돼서 생기는 거죠. 반단체 채팅방에서 언어폭력, 음란물 유포, 성착취물, 집단 따돌림, 교실 복도에서 쇼폼 영상으로 접한 음란한 말, 폭력적인 언어, 행동을 반복적으로 따라하고 집중력 저하로 조별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에서 다른 학생들이 말하는 걸 듣지 않아요. 우리가 성인들도 다 경험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교사의 반복적인 주의 주는 행동이 있으면 야 누구야 스마트폰 보면 안 되지.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해요? 그거 몇 번만 하고 나면 흐름 다 끊기겠죠. 그럼 반 전체 집중도가 저하되면요. 안 그래도 공부하는 거 그렇게까지 막 재밌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수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는 경우가 너무 발생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스마트폰을 사용해갖고 막 자유롭게 세상을 탐험하던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게임을 하고 있다가 실수로 그 게임 옆에 붙어있던 SNS 공유 버튼을 잘못 눌러서 X 계정 또는 부정한 광고 계정으로 갑자기 연동되는 일들이 생기겠죠. 거기서 불법 영상 막 갑자기 아저씨 아줌마들이 옷도 안 입고 막 뒹구는 이런 것들이 막 공개될 수도 있고 그 몰래 시청하다가 성착취물을 제작도 하는 거예요. 누구 걸로 하겠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친구들 사진 갖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이 되는 거죠. 판매, 구입하고 이런 중대 비행까지 나가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딥페이크 같은 문제들이 막 생겨갖고 그것도 성인도 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면 좋은데 좋지 않은 분들을 만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과연 이것을 교실에서 쓰게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싸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을 상대로 휴대폰 넣으라고 했었던 담임교사가 싸가지 없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아동학대로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던 사건이었던 거죠. 자, 대법원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피해 아동이 당시 발언을 듣고 기분 나쁘고 창피했다고 진술했지만 그 전후로 특별한 상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A라는 담임교사의 발언이 교육 조치 중에 감정 통제 못하고 나온 훈계나 혼잣말, 푸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발언의 계기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피해 아동의 행위가 오히려 담임교사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정서적 학대가 발생했거나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 참 저도 잘 통제가 안 됩니다. 어떤 날 잠 안 오는 날 쇼츠 영상 보다가 보면 1시간 금방 훌떡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죠. 이거 아이들이 통제 가능하겠습니까? 어렵겠죠. 부모가 노력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통제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간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문 닫고 방 안에서 몰래 아니죠. 문 닫고 혼자 스마트폰과 사랑에 빠지는 일 자꾸 만드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죠. 정보통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라이빗한 것들이 있겠으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개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범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용기 불러볼까요? 용기야, 아빠, 오늘 아빠 말 들어보니까 스마트폰 관련돼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요, 아빠 스마트폰 좀 줘봐봐요. 나 체스랑 영상 좀 보게. 용기야, 지금까지 아빠가 한 말 제대로 들은 거 맞지? 아빠는 여전히 너 사랑한다. 안녕.